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0학년도 고3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 나영의 수학2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7월 학력평가를 최선을 다해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금 어수선했을 겁니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해 주는 무게감도 상당히 다르고,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 있을 혹은 그 후에 있을 우리 기말고사 때문에 집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오늘 하루가 부담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미적분 우리 수학2를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이번 시험 어떠셨어요? 6월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한 문제 한 문제 분명히 12번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거든요. 이번 시험도 6월 모의평가처럼 쉬운데? 근데 13번, 14번 시작하면서 4점짜리로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하나 개운하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양한 조건들을 해석하면서 식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이번 수학2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았던 그 경험치가 분명히 빛을 발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더라도 정말 수식으로만 전개해 나간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항상 그래프 좀 그려봐라, 그래프 좀 그려봐라. 지금은 그리는 게 귀찮더라도 나중에는 계속 손으로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간이 올 테니까 제발 식으로만 전개하지 말고 식으로도 그래프로도 같이 확인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이번 시험을 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래프를 좀 많이 그려보셔야 이 문제들 하나하나를 해석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30번을 제외하면 평이했다라는 게 저는 쉬웠다라는 표현은 아니고, 30번을 제외하고는 다들 낯설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던 표현들, 그리고 대표 유형들에서 조금씩 변형되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번 시험을 잘 치러내지 못한 친구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이 꽤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건 4점짜리들이 조금 변별력이 있어졌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보다 확실히 등급 컷은 떨어질 겁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니? 그러면 특정 단원에서만 4점짜리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됐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적분법에서 4점짜리 4개나 출제된 거 보이시죠? 수학 1에서도 수열 문제, 특히나 등차 수열 이야기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취약했다면 고득점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고득점을 하지 못했다면 특정 단원이 취약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단원에서도 기출 4점짜리 문항들을 좀 풀면서 남은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3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3번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의 기본 먼저 대입해봐야 되지 않을까? x에 0 넣었어요. 분모가 0으로 갑니다. x에 0 넣었어요. 분자도 0으로 갑니다. 무슨 꼴? 0분의 0꼴. 오케이, 정리하고 갑시다.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fx분의 gx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fx도 gx도 둘 다 다항식입니다. 근데 극한값을 생각해 보려고 했더니 분모와 분자에 당연히 a를 대입을 해보죠. 대입해봤는데 맙소사 얘가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의 극한 어떻게 계산합니까? 쉽죠? x에 a를 넣었는데 0이 되더라. 왜? x-a라는 인수가 있거든요. x-a라는 인수가 분모의 분자에 분명히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필요하다면 유리화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숨어있는 공통인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누구를? x-a라는 인수를. 얘를 약분해주는 순간 이제는 0분의 0꼴이 되지 않죠. 대입하면 끝. 간단합니다. 맞아요. x에 0을 넣었어요. 0으로 가지, 분모 x가 있으니까. 근데 분자에도 누가 있어요? x가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집니다. x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9. 오케이. x라는 애 때문에 0으로 가는 거구나. 얘를 약분하자는 거죠. 이제는 x 플러스 9만 남았어요.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0 플러스 9. 정답은 9입니다. 깔끔하네요. 2점짜리 문제답습니다. 이 정도는 쉽게 해결하셨으리라 믿고, 다음 문제는 6번 3점짜리입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fx가 x는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함수식이 다릅니다. x가 1보다 작아요. 1의 왼쪽에서는 직선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 x가 1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1의 오른쪽에서는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근데 얘들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생각해보자.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함수라는 건 너무 이뻐. 왜냐면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차 함수네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연속이에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2차 함수네요. 1보다 오른쪽에서는 연속입니다. 근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입니다 라는 표현은 결국에 어디에서? x는 1에서 연속인 것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죠? 1보다 작은 쪽 연속, 1보다 큰 쪽 연속. 오케이. 그러면 1에서만 연속이 되면 되니까 좌극한 x가 1보다 왼쪽에서 갈 때 fx와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에서 갈 때 fx와 f1이 전부 다 같으면 됩니다. 얘들이 서로 같으면 돼요. 1보다 왼쪽에서 가요? 그럼 위의 식에다가 x1을 대입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2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이제는 아래의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치? 1 대입했어요. 1 마이너스 a 플러스 4 되어서 얘는 5 마이너스 a입니다. f1 얘도 똑같죠? 5 마이너스 a예요.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얼마? a는 6이 되네요. 우선은 자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다 같아야 그 점에서 연속이 됩니다. x는 1에서 연속인지 알려면 1의 자극한, 1의 우극한, 1에서의 함수값 얘들을 비교해야 되지만 많이 풀어봐서 압니다. 연속 1에 1 대입하고 1 대입해서 같다 하시면 돼요. 선생님 1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한 도함수 1 대입해서 같다 이러면 이건 문제를 풀어내는 실전적인 테크닉이죠. 6번이었습니다. 7번으로 갑니다. 7번 땡큐. 이런 문제 보면 기분 좋죠. 이건 그냥 보는 순간 바로 풀립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 풀어낼 때까지만 해도 와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오늘 좋은 점수 받겠는데? 약간 이런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7번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뭘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좌극한, 우극한 읽을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좌극한이나 우극한 같은 극한값을 읽어가는 건 그냥 직독직해 보는 순간 답이 바로 나옵니다. 리미트 x가 a에서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왼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색칠되어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좌극한이라는 건 그래프를 타고 오는 거죠. 근데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오는 거야. 얘가 좌극한이에요. 알파라고 해볼까?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오는 것 베타. 우극한이죠. 여기 함수값 감마라고 하면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리고 a에서의 함수값까지 얘들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좌극한 얼마, 알파, 우극한 얼마, 베타, 함수값 얼마, 감마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게임 끝.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0의 자극한입니다. 0을 향해서 가죠. 그래프를 타고 갑니다. 어느 쪽에서? 왼쪽에서.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옵니다. 오다가 옆을 보면 아 함수값이 0에 가까워지는구나. 0의 자극한이에요. 0.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x 이제는 1보다 큰 쪽이라고 했어요.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집니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그래프를 타고 옵니다. 오다가 옆을 쭉 보는 순간 아 함수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구나.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입니다. 둘을 더해주세요. 정답 마이너스 1. 깔끔하죠? 이 정도는 몸풀기 아니겠습니까? 7번이었습니다. 이제 8번으로 넘어가 주시죠. 8번. 교과서에서 많이 보았던 예제일 것 같아요.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x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가 극소값을 갖는데 근데 무엇을 모르니 상수항을 몰라요.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근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도함수가 필요합니다. 도함수는 왜 필요할까?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가 함수를 결정하니까. 도함수를 바탕으로 우리는 원래 함수의 극값, 극대극소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우선 한번 미분해야 될 것 같아요. 도함수 구하러 갑니다.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미분했어요. 3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도함수를 인수분해하는 거죠. 도함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걔를 기준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필요한 거예요. 부호가. 2차 함수예요. 인수분해해야지. 3으로 묶어냅니다.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 인수분해 시작. 3배의 x 더하기 1, x 더하기 3. 됐죠? x축이랑 몇 번 만나요? 2번 만나요. 어디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에서. 오케이. x축과 마이너스 3에서 한번 만납니다. x축과 마이너스 1에서 만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f'x예요. 도함수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 아니야. 도함수에서 함수값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도함수에서 필요한 건 누구만? 부호만. x축 위에 있을 때 플러스, x축 아래에 있을 때 마이너스, x축 위에 있을 때 플러스. 오케이. 저 부호를 알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아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까지는 fx가 증가하다가 감소합니다.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지. y는 f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어. 이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고요? 도함수가 필요하다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알아야만 된다고요. 됐어요? 근데 극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요. 마이너스 3에서는 극대, 마이너스 1에서는 극소.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6이라는 이야기구나. f-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6, 마이너스 9 더하기 a, 얘가 극소값인데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예요. 왼쪽 계산인데요. 얘는 a 마이너스 4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입니다. 이랬네요. 선생님 혹시 추가로 극대값도 구할 수 있어요? 가능하겠지. 극대값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극대값은 f-3 얘를 찾아달라는 이야기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7 플러스 54 마이너스 27 플러스 a 되니까 그냥 a네요.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극소값으로부터 우리는 a 값도 찾고 필요하다면 극대값까지 찾아낼 수도 있다. fx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죠. 지금까지가 몸풀기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어려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13번입니다. 3점짜리의 마지막 문제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3점짜리의 마지막 문제, 4점짜리로 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거죠. 오히려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도 13번보다 더 쉬운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13번은 3점짜리 치고는 아마 꽤 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곡선 y는 루트 x 무리함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점 p가 있어요. 친절하게 좌표도 잡아줬네요. t, 루트 t. 그냥 곡선 위에 점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도 좌표 설정하는 게 첫 번째. 먼저 하셔야 돼요. t가 4보다 큽니다. 점 p는 t, 루트 t야. 근데 t는 4보다 커요. 직선 y는 2분의 1x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뭘 구할까요? 리미트 t가 0 한없이 커집니다. 3분 5p의 길이 제곱 분의 3분 5h의 길이의 제곱은 이랬어요. 그래프부터 보자. 그래프가 주어졌습니다. y는 루트 x 보이죠? 무리함수예요. 여기 위에 점 p가 있네요. 얘는 좌표를 설정해 줬어요. t, 루트 t래요.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3분 5p의 길이 얘 알아야 돼요. 또 누가 필요해요? 3분 5h의 길이. 3분 5h의 길이. 얘도 알아야 돼. 지금 네모와 세모를 알면 네모분의 세모 얘들의 비율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니? 그러면 좌표를 직접 구하는 일이야.
만약에 0,0이라는 점, t, 루트 t라는 점처럼 여기 h라는 점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이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이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와, 선생님 그거 불편하네요. 그렇지도 않아. 해볼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뭐니? 그럼 항상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거죠. 정말 그 이름하여 그 위대한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 보여요? 그럼 직각삼각형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pH의 길이를 만약에 구할 수 있다면 세모의 제곱과 별표의 제곱을 더하면 얘가 네모의 제곱이 되니까 굳이 세모라는 것들 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방법을 두 가지로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방법 1. 뭐부터 해볼까요? 선분 pH의 길이를 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선분 pH 구하기.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니? 점 P가 T에 대한 식으로 좌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직선합니다. 뭘 구하자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벌써 잊어버리셨으면 안 돼요.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쓰던 관점이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선분 pH의 길이는 말이야. 점 P의 좌표 t, 루트 t입니다. 직선은 항상 안쪽으로 다 넘기셔야 돼요. 몇 x 플러스 몇 y 플러스 몇은 0 이렇게 0으로 만들어줘야 돼. 넘깁니다. 2배 할까요? x 마이너스 2y는 0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기억나요? 공식 불러봅니다. 시작. 분모에는 x 앞의 개수, y 앞의 개수 제곱의 합 1 더하기 4입니다. 분자에는 누가 와요? x자리에 x좌표, y자리에 y좌표 대입하면 t 마이너스 2배 루트 t 여기에 절대값 빵 씌우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이제 OH의 길이, OH의 제곱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OP의 제곱 빼기 PH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지? 세모의 제곱은 네모의 제곱에서 빼기 별표의 제곱과 같아요. 그 말이야. 그러면 OH 자리에가 쏙 들어가는 순간에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분모의 OP의 제곱, 분자의 OP의 제곱 빼기 PH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죠. 찢고 찢습니다. 느낌 왔어. 찢는 순간에 얘들은 1이잖아요. 약분되는 거.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1 빼기 OP의 제곱 분의 PH의 제곱 이렇게 했어요. OP의 제곱은 뭔데요? 0,0에서부터 t, 루트 t까지의 거리. 아, OP의 제곱이라는 건 이건 압니다.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되니까.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1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분의 그럼 분자는 누구예요? 얘 pH. 이걸 제곱하는 거야. 5분의 빌릴리 5분의 얘 제곱 아 분자에 t-2루트 t의 제곱 오고 여기에 5분의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쓸까요?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집니다. 누가 있어요? 1 빼기 분모에는 5 t제곱 플러스 5t가 있고 분자에는 t제곱 마이너스 4배의 t 곱하기 루트 t 여기에 플러스 4t가 있네요. 4t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예요? 식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극한값이야. t가 한없이 커집니다. 극한값이 뭐니? 누가 극한값을 결정할까? 최고 차항의 개수 b가. t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 보셔도 돼요. 결국에는 최고 차항 2차항 개수 b가 극한값을 결정하니까 1-5분의 1 해서 정답 5분의 4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굳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별표를 구해서 세모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h라는 점의 좌표만 구하면 OH의 길이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죠.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교점을 구하려고 하면 연립해야죠. 아 수직이래. 기울기가 마이너스 인직선이야.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t 더하기 루트 t 느껴져요? t, 루트 t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입니다. 이 주황색과 그리고 기울기가 2분의 1인 예, 직선이 만나면 교점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방법 2. 우리 이 문제 하나 맞히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도 도형 문제 나타난다면 길이 구하래. 그럼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좌표를 구할 수 있나? 그게 아니라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직각삼각형을 찾을 수 있나? 이렇게. 방법 2로 갑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플러스 루트 t가 있고요. y는 2분의 1x가 있습니다. 얘들 둘을 연립을 하는 순간 점 h의 좌표가 나올 겁니다. 연립하죠. 2분의 1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t 더하기 루트 t입니다. 넘어가는 순간 2분의 5x가 2t 더하기 루트 t가 되고요. 따라서 x는 5분의 2 곱하기 2t 더하기 루트 t가 되지요. 여기까지 돼요? 근데 이 점이라는 게 직선 y는 2분의 1x 위에 있어요. x좌표의 절반 하는 순간 y좌표가 나오니까 y는 5분의 1 곱하기 2t 더하기 루트 t 이렇게 얘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나는 점 h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뭘 구하고 싶다고? 선분 OH의 길이의 제곱 얘를 구하고 싶다고. 좌표만 구하면 이건 되지. 뒤에 있는 부분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얘를 제곱할 거야. 플러스 얘도 제곱할 거야. 됐지. 그리고 나면 5분의 2와 5분의 1을 제곱하면 25분의 4, 제곱하면 25분의 1, 25분의 5에 2t 더하기 루트 t 이렇게 애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분하면 5분의 1이죠. 따라서 리미트 t가 한없이 커질 때 OP의 제곱 분의 OH의 제곱 얘를 이제는 계산할 거라고. 제곱하고 제곱합니다. 얘는 이런 모양이네. 제곱하고 나면 여기 제곱 빠졌네요. 제곱해서 더한 거니까 제곱하고 나면 t제곱 더하기 t인데 5분의 1 있으니까 여기 5 빼오고 그리고 제곱하고 나면 4t의 제곱 플러스 4t 루트 t 더하기 t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여기에 극한 계산 정답 5분의 4 똑같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점 H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을 의도하고 출제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좌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도형으로 관찰하는 것들,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것들 저게 수직 조건에서는 더 많이 활용되고 보통은 계산 과정도 더 간단합니다. 이제 4점짜리로 왔어요. 3점짜리가 어려웠으니까 4점짜리는 더 어렵겠네요. 근데 4점짜리라고 해서 또 다 어렵지는 않고요. 간단한 문제들도 사이사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다음 함수 fx가 있어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x제곱 분의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있어. 근데 여기에서 fx라는 애와 f의 마이너스 x라는 애를 보니까 뭔가 느낌이 들어요. 부호를 바꿔서 대입했네. 한번 생각해 볼까? 이 fx라는 애가 말이야.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는 각각의 항들을 뜯어서 생각을 하면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혹은 만약에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니?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한번 그래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런 그래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y는 fx.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같은 높이의 점이 찍혀요. 그래야 이 둘이 접으면 포개질 거 아닙니까? f에 마이너스 x를 넣거나 fx를 넣거나 얘는 똑같아요. 맞아. 두 번째,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를 하면 얘는 2배의 한쪽만 정적분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굳이 두 쪽을 다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이런 y축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fx는
짝수 차항인 애들에 나타나는 성질이에요. 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애들은 플러스 x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똑같이 나온다고요. 여기에다가 물론 상수항도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둘을 얘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는 하나 그려봐. 쭉 올라오다가 원점을 지나고 올라가는 얘가 y는 fx.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마이너스 x의 함수값,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그때 함수값 둘은 크기는 같아요. 왼쪽으로 내려간 만큼 오른쪽은 올라와 있어. 크기는 같아요 지금. 근데 부호가 어때? 반대야. 첫 번째, 마이너스 x의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과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fx와 f의 마이너스 x를 더하면 0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 정적분 계산 깔끔해. 할 필요가 없어요. 모양이 똑같잖아요. 넓이, 크기는 같거든요. 근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정적분 값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fx들은 누굽니까? 홀수 차항인 애들이 이런 성질이 있어요. 1차항, 3차항, 5차항 이런 애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짝수 차항들은요. 플러스 x를 넣거나 마이너스 x를 넣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fx와 f의 마이너스 x를 더하면 그냥 2배의 fx가 되는 거랑 똑같아. 왼쪽, 오른쪽 함수값을 더하라고? 그럼 한쪽만 해서 2배 이러면 된다고. 근데 홀수 차항인 애들은 왼쪽, 오른쪽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순간 0이 되고요. 정적분 값도 0이 됩니다. 이 문제가, 이 개념이 이 14번 문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항함수 fx가 있습니다. 근데 fx와 f의 마이너스 x를 더했네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라는 표현은 비교, x가 a에 가까워질 때는 공통인수를 찾는 거예요. 0분의 0 꼴일 때. 근데 x가 한없이 커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보는 순간 얘는 최고 차항의 차수와 개수를 알려주는 조건이다. 항상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집니다. 그럼 쟤 몇 차식이니? 최고 차항의 개수가 뭐니?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는 3x의 제곱하고 시작하겠네요. 1차항 몰라요. 상수항 몰라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돼요? 선생님 근데 f0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0, 0 넣고 나면 f의 0 더하기 f의 0은 b인데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래 b는 찾았어. 생각해봐. 홀수 차항이 나올 수 있나? 없죠. x 넣고 마이너스 x 넣고 더하고 나면 짝수 차항밖에 남질 않아요. 홀수 차항은 모르는 거야.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a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얘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2구나 이런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나는 fx가 뭔지 찾을 수 있니? 모릅니다. fx가 몇 차식이니? 모릅니다.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fx라는 애는 얘랑 더하고 나니까 다 없어졌거든요. 누가? 홀수 차항들이. 홀수 차항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라요. 근데 짝수 차항은 누가 있는지 압니다. 더했더니 3x제곱,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3x의 제곱이 있어요. 더했는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홀수 차항을 누군지 몰라. 그럼 gx라고 할까? 3차항이 있는지 없는지 5차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정적분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거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누구? gx 더하기 2분의 3x의 제곱 마이너스 1 dx거든요. gx라는 애는 홀수 차항들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정적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 값이 0일 테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gx dx랑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 dx랑 이렇게 찢어서 계산하면 앞에 있는 얘가 0. 그럼 뒤에 있는 애만
계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죠. 2배의 0부터 3까지. 2배의 0부터 3까지.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1 dx. 이가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 dx예요. 이 부분 조금 지울까요?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는 정답이 가까워졌네요. 부정적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0부터 3까지입니다. 대입해보세요. 27 대입해보세요. 빼기 8 6이네요. 27 빼기 6 정답 21이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함수의 대칭성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지만 혹은 fx, yf, -x 자체의 식을 가지고 바로 정적분하고 관계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fx라는 애가 지금 나는 짝수차항, 이차항 알아, 상수항 알아. 근데 홀수차항들은 뭔지 몰라.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생각하면서 정적분하는 형태들, 이게 어쩌면 사고 구조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대칭성 꼭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이제 넘어가서 19번으로 갑니다. 와, 19번은 어때요? 19번은 사실 수학 2 문제가 아니라 수학 1 문제예요. 수학 1에서 수열 문제인데 마지막에 정적분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항 번호가 주는 부담감만 조금 덜어낸다면 실제로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험에서 중요한 관건은 조건을 해석하는 일이다. 조건을 해석하고 보면 별게 아니지만 처음에 조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 첫째 항이 1입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쭉쭉쭉 가요.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차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앞에 항이 1입니다. 근데 공차가 2니까 앞에 항에 이만큼 더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이만큼 더하면 다음 항, 앞에 항에 이만큼 더하면 다음 항. 오케이. 항들 다 나열할 수 있어. 수열이라는 건 말이야 공식을 다루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숫자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뭐라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나열하고 관찰하고 규칙을 찾고. 점 P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첫 번째 규칙. 점 P1은 말이야 1,1이야. 점 PN의 A좌표는 AN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점 PN이라는 애는 X좌표가 AN이래. AN이 누군데? 얘죠. 그러니까 점의 X좌표가 이만큼씩 커지고 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점들이 빵빵빵빵 찍힙니다. X의 간격은 지금 일정에 찍어봅시다. 처음에 점이 어디에 있어요? 처음에 점은 1,1에 있어요. 1,1.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한 칸, 여기 1,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가 P1이에요. P1. 근데 P2는 어디 있을까? 새로운 걸 하자는 게 아니야. 주어진 규칙을 가지고 점을 하나씩 찍어가자는 이야기야. 근데 P2, P3, P4 좌표는 모르지만 하나는 압니다. X좌표는 알아요. Y좌표만 몰라. X좌표는 압니다. 다음에 P2의 X좌표는 얼마일까? 얘가 A1이잖아요. 그 다음에 A2래.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3이 될 거야. 또 이만큼 떨어져서 여기 5가 될 거야. 이만큼 떨어져서 7이 될 거고, 이만큼 떨어져서 9가 될 거고, 이만큼 떨어져서 11이 될 거야. 이때 위를 보다 보면 여기에 P2가 있고, 여기에 P3가 있고, 여기에 P4가 있고, 여기에 P5가 있고,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조건 다가 있어요. 두 점 PN과 PN 플러스 1. 얘들 둘. P1과 P2, P2와 P3, P3와 P4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1 AM 플러스 1이다 이랬어요. 지금 얘가 A1이고 A2고 A3고 A4고 A5고 A6야.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 여기에 기울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 기울기는 말이야 얘의 절반 2분의 3이야.
여기 사이의 기울기는 말이야 2분의 5야. 여기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7이고 여기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9고 여기 사이의 기울기는 2분의 11이야. 아, 이가 있으니까 지저분해. 사실 이가 있어서 지저분하지 않고요. 이가 있어서 더 깔끔합니다. 지금 X좌표의 차가 이거든요. 근데 기울기는 뭐니?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야. X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위에 분자 보이죠? Y는 3만큼 커져요. 그게 기울기. X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Y는 5만큼 커져. X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Y는 7만큼 커져. 오케이. 점 P2, P3가 어디 있는지 알겠네. X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Y는 3만큼 커져. 얘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얘 3만큼 커져. 여기에 P2가 있을 거야. 쭉 이렇게 생긴 거야. 선생님 P3는 어디 있어요? X가 이만큼 커지는 동안 이제는 Y좌표는 얼마만큼? 5만큼 커질 거야. 여기에 P3가 있습니다. P4는요. 여기에서 얼마만큼? 7만큼 커지죠. 여기에 P4가 있어요. 그 다음 P5 9만큼 커집니다. 너무 위로 갔나요? P5 얘가 9만큼 커져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있을 거야. 여기 11만큼 커져서 여기에 P6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럼 이걸 쭉쭉쭉쭉 이렇게 이으면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주어진 조건들 그대로 해석했어요. 얘가 Y는 fx야. Y는 fx. 봐봐. 점들을 찍었는데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는 각각의 구간에서 선분을 이었을 때 모양과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Y는 fx야. 근데 인테그랄 1부터 11까지 fx dx 오케이. 정적분 계산하래요. 정적분이라는 건 넓이와 같지는 않죠. x축 아래에 있으면 부호를 생각해야 돼. 근데 x축 위에 있네.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구나. 어디부터?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 오케이. 여기 1부터 11까지. 얘 넓이 구할 수 있니?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이라고 해봤자 식을 알면 정적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삼각형 넓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계속 꺾여 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다각형을 한 방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니? 나누죠. 1부터 3까지의 넓이 구합니다. S1. 3부터 5까지의 넓이 구합니다. S2. 5부터 7까지의 넓이 구합니다. S3. 그 다음에 7부터 9까지 S4. 마지막 S5까지. 인테그랄 1부터 11까지 fx dx는 S1, S2, S3, S4, S5 얘들만 더하면 게임 끝. 근데 각각의 도형은 무슨 모양? 사다리꼴. 평행합니다. 높이가 2예요. 윗변, 아랫변 둘의 평균에 얘만 짠 하고 곱해주면 끝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됐죠? 평균값을 구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한번 나열해 볼게요. S1 뭐니? 불러보세요. 시작. 높이가 2야.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윗변 아랫변 1 더하기 4 얘요. S2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5만큼 길어졌으니까 9 4 더하기 9 S3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9에다가 7 더했습니다. 9 더하기 16 아 에이 이거 보던 거네. 원래 1부터 시작해서 홀수를 차례대로 더해 가다 보면 얘들 제곱수가 되는 거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6 더하기 25 S5 마지막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5 더하기 36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시그마, 자연수의 합, 제곱의 합, 세제곱의 합 이런 거 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그냥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 귀엽습니다. 이 정도 숫자야. 약분 되는 거 보이죠? 그냥 더해봐. 5. 이런 건 그냥 더하세요. 더하면 25, 더하면 41, 더하면 61. 그냥 실수만 안 하면 되겠지. 얘랑 얘 더하면 30. 얘랑 얘 더하면 100이죠. 100에 얘까지 더하면 115. 더하면 정답 145. 끝! 깔끔하네요. 19번이라는 문항번호가 주는 부담감만 조금 뛰어넘는다면 의외로 꽤 할만한 문제였습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고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가 좀 귀찮아서요. 그냥 얘들을
따로따로 한번 더 해볼게요. 삼각형과 사각형을 찢어서 물론 그려줘도 좋아요.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 합 따로도 구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얘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넓이 합 이걸 사다리꼴이 아니라 이렇게 따로 구하셔도요. 뭐 금방 구합니다. 정적분의 넓이라는 것만 눈치채면. 첫 번째 것. 이 밑변이 2니까 깔끔하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그냥 높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5개 더하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더하기 11. 자연스러워요. 높이들만 그냥 더해가시면 되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가운데 있는 거 5개 있는 거랑 똑같죠? 35예요. 그럼 넓이는 2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4의 제곱 2 곱하기 5의 제곱. 오케이. 얘는 2 곱하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럼 얘는 2배의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약분하면 110 더하면 정답 145. 뭐 아까 같이 사다리꼴의 합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지금과 같이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으로 나누어서 합을 구하셔도 좋다. 19번 두 가지 방법으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아요. 사실 19번에 출제되기에는 조금 쉬운 감이 없지 않나 싶지만 처음에 표현 자체가 좀 낯설었을 것 같긴 합니다. 20번으로 가시죠.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게 문제가 더 어려웠다면 21번이나 30번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 3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들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함수 fx와 gx가 있습니다. 이건 도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f'x와 g'x가 있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첫 번째 y는 f'x라는 애야. 근데 얘는 x를 묶어냈더니 x-4네요. 그리고 y는 g'x라는 애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2x입니다. 도함수는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으니까. 도함수의 부호로부터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f'x 지금 x축이랑 두 번 만납니다. 0에서 한 번 만나죠. 그리고 4에서도 한 번 만납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얘가 y는 f'x. 분명히 이 적분상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fx가 유일하게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감소를 하니까 x가 0일 때 얘가 y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x가 4일 때 그때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보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y는 fx를 그려낼 수 있구나 이런 거죠. 더군다나 fx가 누군지도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적분 상수와 모를 뿐이죠. 근데 y는 g'x라는 애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이에요.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y는 g'x. x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도 생각은 할 수 있죠. 위로 볼록하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가네요. 이런 2차 함수네. y는 gx입니다. 됐죠? x는 0에서 극대값, x는 4에서 극소값, x는 0에서 극대값. 3차 함수의 그래프, 2차 함수의 그래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시 왼쪽으로 가시죠. 지금 조건 가만 봤어요. 근데 조건 가로부터 나는 기억이 참인 건 알겠어. fx와 gx는 전부 다 x는 0에서 극대이다. 기억 맞습니다. 당연히 기억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니은으로 가는데 F0 빼기 G0이에요. F0이 얼마니 몰라. G0이 얼마인데 그것도 모르죠. F2가 얼마인지 G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봤더니 FT 빼기 GT가 있고요. FX 빼기 GX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냄새가 나요. 느낌을 잡았어야 돼. 뭐가 계속 나타나요? FX가 나타나니? GX가 나타나니? 아니. FX 빼기 GX가 계속 나타나요. 지금과 같이 반복되는 새로운 함수가 등장하면 저걸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fx 빼기 gx라는 걸 새로운 함수로 표현합니다. fx 빼기 gx를 얘를 hx라고 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H'X는 F'X 더하기 G'X가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fx의 그래프와 y는 gx 이 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누가? 얘네들이. 그러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서로 다른 두 식은. 방정식에서 실근이라는 건 그래프에서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하니까.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럼 넘기는 순간 fx 빼기 gx는 0이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식은. 누가? hx가. hx가 0이 되는 순간이 x축과 만나는 순간이 두 번 있습니다. 조건 나를 해석하러 가지요. 오른쪽으로 합니다. 조건 나. y는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그리고 x축은 서로 다른 두 교점. 두 번 만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h'x라는 건 누구니? h'x는 f'x에서 g'x를 뺀 거야.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구나. 이게 h'x예요. 그럼 hx는 누군데? h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생긴 거죠. hx라는 애는 저렇게 생겼구나. 식이.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프 그릴 수 있니?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있습니다. 언제? 0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렸습니다. 얘가 y는 h'x예요. 그럼 hx는 어떻게 생겼을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극대극소로 갖는구나. hx라는 건 말이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합니다. 얘가 y는 hx예요. 근데 적분상수를 모르니까 그래프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만 x축과 두 번 만난다는 걸 알아요. x축이 어디 있는데? 근데 그리다 보면 교점이 하나 있는 순간도 있고 두 개 있는 순간도 있고 세 개 있는 순간도 있고 또 두 개 있는 순간이 있고 하나 있는 순간이 있고 오케이. 두 번 만나는 순간은 케이스가 두 가지야. x는 0일 때 극대값, x는 2일 때 극소값을 갖는데 케이스 1번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얘가 y는 hx인데 극대값이 0인 경우 극대값이 0인 경우가 있어요. x가 0일 때 h0이 0인 경우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2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극소값이 0이 되는 순간이 있겠지요. 여기에 x축이 있어. x가 0일 때 극대, x가 2일 때 극소. 맞아? 그럼 케이스는 딱 두 개밖에 없네요. h0이 0이거나 또는 h2가 0이거나. 다시 보기 보러 가죠.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니은 보기가 뭐였니? F0 빼기 G형. 누구? H0 곱하기 H2. H0 곱하기 H2가 0이라는 게 니은 보기구나. 그럼 둘 중에 저보다는 0이라는 이야기지. H0이 0이거나 혹은 H2가 0이거나 오케이. 니은도 참이네요. 이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정적분 값이에요. 뭐가? ht라는 걸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정적분하는 거야. 근데 걔가 0 이상이래. 이게 조건이죠.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ht라는 걸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야. 그럼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돼. 그때 이 정적분 값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그래프 중에 누가 되고 누가 안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케이스 1번과 2번 다시 보고 확인하러 갑니다. 봐봐. 첫 번째 케이스 1번.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정적분하래. 만약에 x가 여기에 있어. 선생님 x축 아래 그래프가 있으니까 정적분 값은 넓이에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되겠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정적분 하다 보면 음수인 구간들이 있어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됐어? 케이스 1번 탈락. 안 되죠. 케이스 2번. 마이너스 1부터. 이 비례관계를 좀 알면 더 좋은데요. 얘가 2대 1 됩니다. 2대 1 됩니다. 제가 6월 모의평가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정적분 하다 보면 오케이 계속 X축보다 위에 있네요. 그러니까 조건 보기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건 얘입니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니? 가능해요. 뭐 인수정리 쓰셔도 좋고요. 그게 아니면 HX에서 나 적분 상수하면 모르잖아. 근데 H2가 0이어야 되니까 H2는 3분의 8 마이너스 4 더하기 C인데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넘어가면 C는 3분의 4가 되고요. 따라서 HX는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3분의 1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4 dx 이거 한번 계산해봐. 와 정말 대칭성 좋아하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홀수차항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짝수차항만 나중에 2배 해주면 되니까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분의 4 dx입니다. 2배의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x 0부터 1까지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니까 1 되죠. 0 들어가면 어차피 0이니까 얘는 2 곱하기 1 되어서 정답 2. 그래서 디귿도 참이네요. 디귿도 참 우리 20번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옳은복이다. 이렇게 되네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에서 최고난도로 출제가 되었던 수학 2 문항입니다. 20번이라고 하면 문항 번호가 주는 부담감은 꽤 큽니다. 근데 어때요? 할만하지 않나? fx의 도함수, gx의 도함수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fx를 해석하고 gx를 해석하고 보기 기억을 찾는 것 이게 포인트는 아니야.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누구예요? 얘야. fx 빼기 gx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새로운 함수 hx로 잡아야겠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똑같이 수능에 나올 리는 당연히 없죠. 근데 이 사고 구조가 필요한 문항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것? 새로운 함수가 주어졌어요. 근데 걔가 반복되네? 그러면 얘를 hx라고 함수 이름을 붙여보자. fx, gx 얘들 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fx 빼기 gx를 이제 탐구할 거야. 얘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이 2개야? 그럼 케이스 2개 중에 누구니? 생각. 근데 보기 디귿을 조건을 만족하는 건 케이스 1번은 탈락, 케이스 2번만 되더라. 이건 인수정리로도 식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연습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2대 1이니까.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2라는 인수는 2번 되는 것. 근데 최고 차익에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붙여주면 hx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식이 안 주어졌을 때는 인수정리로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 연습하셔야 돼요. 야, 객관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조금 한숨 돌리고 단답형으로 넘어갑시다. 이게 좀 숨통이 트이죠. 문제 간단합니다. 23번부터 다시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 23번 어때요? 쉬워요. 곡선 y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 3차 함수네요. fx라고 해볼까?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9. 근데 1,8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x가 1인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f'1을 구해달라는 이야기군요. 맞아요? 미분계수 구하라는 이야기예요. 도함수 찾죠? f'x는 불러보세요. 시작! 12x의 제곱 마이너스 5 깔끔하네요. x자리에 1 넣습니다. 12 마이너스 5 정답은 7 23번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하고 바로 25번으로 가지요. 조금은 아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체의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수학 2의 유형이라 요즘 평가원에서 항상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되었으면 연습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되었을 텐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피가 있어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거야.
수직선을 쭉 늘어놓고 적어보면 저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줬어요. 그럼 물체가 수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이거밖에 안 해요. 그냥 정말 단순한 운동이야. 근데 그때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아, 위치라는 건 말이야 시각 t의 영향을 받아요. xt. 근데 t가 변하면 뭐도 변해요? 위치도 변해요. 근데 얘가 빨리 움직이는 애도 있고 느리게 움직이는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t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그게 위치의 도함수인데요. 속도라고 부릅니다.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위치 함수의 도함수, 속도, 얘를 vt라고 표현을 해요. 선생님, 속도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에 대한 속도의 변화율, 그걸 가속도라고 하지요. 가속도가 커요. 속도가 빨리 변한다는 이야기야. 가속도가 0이네. 속도가 안 변한다는 이야기죠. 얘를 at라고 씁니다. 중요한 건 속도인데요. 속도라는 건 위치 함수의 도함수야. 도함수는 왜 중요하다고? 얘 부호가 중요하다고요. 원래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을 한다고. 속도가 플러스면 위치는 증가할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위치는 감소할 겁니다. 속도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고, 속도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기억합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건 속도의 부호야.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속도가 변해요. 부호가 바뀝니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니?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연속 함수가 주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이해를 하시고, 물론 가속도에서 속도에서 위치로 가면서 속도와 속력을 비교하고 위치의 변화량과 운동 거리를, 이동 거리를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디테일하게 다루어 줄 수는 없고요. 가장 큰 핵심,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문제 보시죠.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kt의 제곱. 얘를 딱 보는 순간 미분하면 속도가 나올 거야. vt는 미분 불러보세요. 시작.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2kt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가속도 at는 불러보세요. 미분했더니 12t 마이너스 2k. 오케이. 다 구했어. 이제 조건만 해석하시면 돼요. t가 1에서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무슨 말이에요?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 2차 함수네. 끊어진 부분이 없죠. 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든 부호가 바뀌는 순간 필연적으로 누가 있어요? 0이 됩니다. 0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t가 1일 때래 v1은 6 마이너스 2k인데 얘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k는 얼마? k는 3입니다. t는 3에서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a3 구해달라는 이야기죠. t 자리에 3 넣습니다. 36이에요. 마이너스 2k, k가 3이죠. 그래서 정답 30이 됩니다. 기억하자. 속도의 부호가 물체의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때 필연적으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25번이었습니다. 이제 함께할 문제는 딱 2개 남았어요. 28번으로 가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무슨 말이야? x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x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x축 위에 있거나 혹은 여기 x축에 접하는 건 가능하죠. 두 번째 조건. x에서의 함수값과 x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습니다. x일 때와 x 플러스 3일 때 그때 어떻다고요? 얘가 함수값이 같다고. 똑같은 곳에 점이 찍힌다고요. 옆으로 갔어. 옆으로 조금 갔을 때 찍히면 똑같은 거리만큼 가서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점들이 찍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건 이게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사실 얘만 보고 주기는 3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얘가 3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어쩌면 주기가 1이더라도 3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 라고 할 수도 있고 주기가 1.5더라도 또 3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기가 3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니? 이걸 봐서 그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주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사이에서 어떤 모양이 나타나는지를 알면 그 다음에 어디에 나타나요? 2부터 5까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날 거야. 또 5부터 8까지 똑같은 모양이 나타날 거야. 쭉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뭘 찾으라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fx dx를 찾으라는 이야기지. 생각? 마이너스 1이 있어요. 3만큼 갔어 2가 있습니다. 3만큼 갔어 5가 있습니다. 3만큼 갔어 8이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쭉쭉 가요. 3의 배수보다 1만큼 작네. 그럼 결국에 가다 보면 여기 26이 있을 거야. 또 그 앞에 누가 있을 거야? 여기 23이 있을 거야. 근데 주기가 3이니까 한 사이클 안에서만 잘 판단을 하고 나면 구간의 길이가 27이네. 3씩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잖아. 와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정적분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하면 2부터 5까지, 5부터 8까지 계속 똑같을 거거든요. 그런 게 몇 개 나타납니까? 9개 나타나죠. 이것만 찾으면 게임 끝. 나는 우선 해석은 다 했어요. 됐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하고 싶어. 근데 식이 없어요. 그래프도 없어요. 이제 생각하셔야 돼. 생각해야 돼. x축보다 항상 위에 있거나 같은 경우까지만 돼요. 못 내려옵니다. fx가. 주기가 3이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는 누구니? 이 값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연속함수 fx래. 저게 누군데 몰라. 근데 f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한번 g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새로운 애 나타났으니까 저걸 저렇게 바꿔보는 거지. 그지? 근데 여기 다 알고 있는 건 뭐라고?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g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gx를 제곱하고 정적분하는 거야. 그럼 gx를 제곱하는 순간 얘도 어때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저게 0보다 작아질 순 없어. 제곱을 했으니까. 그럼 최소가 될 때는 언제니? gx가 0이 될 때죠. gx가 0이 될 때야? 그러면 얘를 넘기고 나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fx가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되면 그땐 gx가 0이 되겠구나. 맞아요. 이제 이걸 그래프로 사고하자는 이야기야. 그래프로 갑니다.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1, 여기에 2가 있어. 이 안만 살피면 되거든요. 근데 나는 fx가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알아. x제곱 빼기 1라는 거. x제곱 빼기 1? 얘는 x축이랑 두 번 만나지. 그래서 아래로 블록한 이런 2차 함수가 쫙 그려지네요. 얘가 y는 x제곱 더하고 y는 x제곱 빼기 1이야. 그러면 얘를 뒤집은 거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라는 누구니?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야. 얘가 fx가 될 수만 있다면 계속 gx는 0이고요. 0을 정적분하니까 그 값도 0입니다. 게임 끝이야. 둘을 더하고 하는 순간 gx라는 애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얘들 둘을 더할 수 있나? 그럼 계속 gx도 0일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뭐 때문에? fx가 0 이상이거든요. 지금 얘에다가 음수를 더할 수가 없네. 0 이상인 애를 더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 순 없고 여기에서 쭉 받아서 가주는 얘가 y는 fx가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지. fx라는 애는 식이 두 개가 나타나네요. 언제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이 식을 따르면 돼. 주황색.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작거나 같죠? 이때는 계속 0이에요. 끝.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그걸 정적분하고 나면 이제 9배 하는 순간 게임 끝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dx예요. 0부터 1까지의 2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의 세제곱 더하기 x 0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2배의 3분의 2 해서 얘가 3분의 4가 되지요. 여기 이 넓이가. 그럼 거기에 9배 해주세요. 9 곱하기 3분의 4 정답 12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fx를 느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대칭성 정말 많이 나오죠. 그냥 기본적으로 정적분할 때 쓰이는 대칭성뿐만 아니라 그래프에서 대칭성들로 이해하셔야 돼요. 상쇄라는 느낌이야. 지금 fx에 무언가를 더합니다. 얘를 gx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gx를 제곱하니까 정적분했을 때 최소가 되려면 gx 자체가 0이 되는 게 베스트, 제일 좋아요. 그럼 gx가 0이 될 수 있니? 가능해. fx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면 얘들이 완벽하게 상쇄되면서 gx가 계속 0이 됩니다. 그럼 정적분 값은 당연히 최소죠. 베스트.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왜? fx가 x축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fx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좋아. 이대로 가면 돼. 근데 x축 아래로 못 내려가? 그러니까 얘가 제로가 되어주는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알면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들이 나타날 거야. 구간의 길이가 27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계산하면 여기 9배 빵 계산하면 끝. 물론 이거 뭐 공식으로 이 넓이를 구할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 간단한 계산이야. 굳이 공식을 쓸 필요도 없겠죠. 28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이번 7월 학력평가 수학 나형의 피날레 30번입니다. 어떠셨어요? 30번은 조건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와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 가지 저도 보면서 흠칫 놀란 건 있어요. 야, 왜 이렇게 숫자 지저분하게 줬을까?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굳이 저 의미를 찾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얘가 의미하는 조건이 뭔지 그것만 잘 느끼면요. 사실 의외로 계산은 간단합니다. 정말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t가 6-3루트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저건 무슨 조건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은. t는 6-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그 값이 얼마니 보다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값이니 이게 무리수일 때는 좀 중요한 힘을 가지거든요. 루트 2가 그냥 1.4 정도 돼요. 그냥 약. 그럼 대비했으니까 1.4 정도 되니까 1.4 정도 되니까 4.2 정도 되죠. 그럼 6에서 뺐으니까 얘는 한 약 1.8 정도 되겠네. 맞아요? 1.4의 3배, 4.2의 맞네. 그럼 약 1.8 정도 되겠네요. 1.8보다는 조금 작죠? 1.8보다는 약간 작아요. fx라는 애는 x가 0보다 작은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지금 모양이 다르게 생겼어요. 맞아. 왼쪽에서는 2차 함수입니다.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오른쪽에서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가 딱 맞는 거야. 근데 0 넣었더니 0, 0 넣었더니 0, 둘 다 원점을 지나긴 하네요. fx라는 건 우선 이렇게 가자. 얘는 3x의 제곱 더하기 tx라고 했는데 얘를 x로 묶어내면 3x 더하기 t예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tx라고 한 건 마이너스 x를 묶어내니까 3x 마이너스 t가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프 그려야죠. 그래프 먼저 한번 그려보자. 지금 x축이랑 맞나요? 왼쪽 먼저 한번 볼까요? 0이 되는 순간 0 넣었을 때. 또 언제? 마이너스 3분의 t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t가 되고 그리고 여기가 0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어때요? 오른쪽에서는 얘가 0일 때랑 3분의 t일 때니까 길이가 똑같네. 똑같이 가네. 여기도 또 대칭성이 숨어 있네요. 3분의 t일 때. 와, 대칭성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많다. 똑같은 높이만큼 가게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y는 fx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우선 여기까지인데요.
어쩌면 이게 3차 함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턱대고 3차 함수의 비례관계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비례관계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느낌은 내려오다가 올라가서 매끄럽게 이어져 있고 쭉 이어져 있어요. 0에서 미분계수도 똑같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실수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야. fx 주어져 있네요. 다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이건 무슨 말이니?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t가 많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많아. 그게 구간으로 만약에 나왔어. 그 중에서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k의 최소값을 gt라고 하자.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느껴야 되는 건 두 개. 첫 번째, 많구나. 어쩜 구간으로 나오는구나. 그중에 제일 작은 애를 gt라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 k값이라는 건 말이야, t의 영향을 받는구나.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k가 구간으로 만약에 나타날 거야. 근데 걔는 t의 영향을 받아. 뭔데 걔가 도대체? 조건이 뭔데? 이런 거예요. 닫힌 구간이 있어요. k-1부터 k까지 이 구간의 길이가 1이야. 1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제일 큰 것, 최대값은 k일 때야. 이런 거지. 아, 얘가 k-1이 있어? 1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 k가 있어. 그럼 그 안에 함수의 그래프가 있을 텐데 k일 때가 제일 높이 점이 찍혀 있어. 이런 거네요. 그 앞은 모르겠어. 근데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얘가 더 높이 점이 찍혀 있나 봐. 그 다음 k부터 어디까지? k 플러스 1까지. 또 구간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또 1만큼 왔더니 여기에 k 플러스 1이 있어. 이 구간 안에서 점들이 있을 텐데 말이야, k 플러스 1일 때가 가장 아래에 있어. 이런 거야. 그럼 분명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올라가다가 내려오나 봐. 그러면 k가 딱 극대값 있는 데 걸려 있으면 그 극대값까지는 얘가 제일 클 거고, 그걸 지나고 내려가니까 얘가 제일 작을 거야.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 저 안에서요,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감소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올라가 주면 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내려오면 돼. 근데 이건 구간 안에서 얘보다 더 위에 올라온 애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밑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만약에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오케이, 가능해. 여기에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오케이, 가능해. 이런 경우들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끝났다. 이제 해석해야 돼요. 점 하나를 찍고 여기에서 1만큼 떨어진 곳에 또 점 하나를 찍고 또 1만큼 떨어진 곳에 점 하나를 찍어서 생각할 거야. 이때가 가장 높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가 가장 아래에 있는지. 이 구간 안에서 비교, 구간 안에서 비교 생각합니다. 점이 움직여요. 얘가 k-1이야. 얘가 k야. 얘가 k 플러스 1이야. 오케이. k가 움직여. 생각해보자.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만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게 조건 가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조건 나야. 봐봐. 두 점을 비교하는 거야. 일정 간격으로 갑니다. 조건 가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점이 더 위에 있어야 돼.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는 점이 위에 있어야 돼. 조건을 만족 못하는 거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점이 구간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삑! 오, 왔어. 구간 안에서 오른쪽에 있는 점이 제일 위에 있는 순간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언제일까? 이 포인트를 느끼셔야 돼. 언제일까? 선생님, 여기가 길이가 1만큼 떨어져 있으면서 높이가 똑같은 점이 있겠네요. 내려오고 하다가 오른쪽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그러다가 짜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인데 높이가 똑같은 점, 이 점을 지나는 순간부터는 K는 여기부터 있을 수 있어요.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 그럼 K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런 거 아는 거야. 그게 지금 느끼는 거야, 직관적으로. 아직 우리 수식 하나도 안 썼어요. 갑니다. 가다가 오케이. 언제까지만 될까? 여기 오른쪽 끝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근데 극대를 지나치는 순간 구간 안에서 제일 높은 애는 끝이 아니라 극대에서 나타나게 되지. 그지? 여기까지만 K가 있을 수 있어요. 느껴져요? 이건 누군데? 몇 차 함수? 2차 함수. 2차 함수에서 대칭성 여기가 6분의 T.
아, 여기에 6분의 t가 있어야 6분의 t가 있어야 이래야 조건 가를 만족하는 k의 범위군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조건 나를 만족하는 애는요? 조건 나를 만족하는 애 내려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 오른쪽 끝이 제일 작네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됩니다. 계속 됩니다. 계속 됩니다. 언제까지? 이때까지. 마이너스 6분의 8. 얘는 k 플러스 1이거든요.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6분의 t까지. 이때 가능해요. 근데 이걸 지나치는 순간 조건 나는 만족 못하는 거예요. 그치? 제일 작은 애가 오른쪽 끝이 아니라 극소에서 나타나니까. 근데 얘가 다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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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 와우, 여기에도 대칭성이 있네요. 1. 그럼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까요? 베타를 지나가는 순간, 여기는 그럼 베타 빼기 1이네.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조건 만족합니다. 아, K가 이렇게 쓰셔도 돼요. K 플러스 1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거든. 여기 알파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t까지 이 안에서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사실 얘는 삑 볼 필요가 없어요. 왼쪽은. 겹치는 부분만 보면 되거든요. K 플러스 1이 베타, K가 베타 마이너스 1. 여기부터, 여기부터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만큼이죠. K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저기야.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니? K의 최소값. 그래서 얘가 바로 GT가 되는구나. 이런 거죠. 제가 바로 GT가 되는구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수식 안 쓰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 뭔데? 선생님, 지금 우리가 찾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높이가 같으면서 가로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는 거거든. 높이가 같으면서 가로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X축보다 아래에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마이너스 3분의 t부터 0까지 길이가 3분의 t거든요. 3분의 t가 1보다 클 때는 아래에서 생기겠지만 3분의 t가 1보다 작아. 3분의 t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얘가 높이가 같은 두 점이 가로길이가 1 되는 점이 X축보다 위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이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얘랑 높이가 같은 점이 얘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애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적분하는 건 t가 2부터 4까지거든요. 2부터 4까지? t에 2 넣었을 때, t에 4 넣었을 때 생각하면요. 여기가 6분의 t고 여기가 3분의 t거든? 길이가. 그러니까 둘 더하면 2분의 t예요. 그러니까 2분의 t니까 얘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 조건들이 이제 만족을 하죠.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해했어요. 문제는 이해했어요. 케이스 분류합니다. 첫 번째, 3분의 t라는 애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두 번째, 3분의 t라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있어요. 1보다 작을 때라고 할까? 이렇게 했어요. 다시,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t가 3보다 작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우를 둘로 나눌 거예요. 그때 gt들이 달라. 그래서 3배의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문제가 얘거든요. 6배의 gt 마이너스 3 얘의 전체 제곱 dt야. 근데 이걸 한 방에 계산 못해요. 2부터 4까지 규칙이 하나로 나타나지 않아. 3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규칙이 다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3배의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얘들 식을 적분할 거고, 그리고 3부터 4까지 어떤 식을 적분할 거고, 이렇게 얘들 계산해야 된다고. 우선 저 느낌은 받았어요. 3을 기준으로 규칙이 달라질 거야 이 생각은 있어. 그럼 이 GT만 구하면 게임 끝이네요. GT 구하러 갑니다.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3분의 t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방금 해봐서 압니다. 그럼 왼쪽으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t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여기 플러스 3분의 t가 있는데, 아래로 블록하고 위로 블록하고, 봐봐. 얘 길이가 1보다 큰 거야. 그래서 우리 좀 전에 했죠.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 누구니?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길이가 1인, 가로 길이가 1인 순간.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가로 길이가 1인 순간, 이것들 찾으셔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 조건가부터 다시 한번 생각. 조건가를 만족하는 건 누구니?
오른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냥 색칠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물론 범위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찾고요. 우선 색칠했어요. 됐지? 조건 나를 만족하는 건 어디니? 조건 나? 왼쪽에 물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고요. 난 주황색을 겹치는 부분만 찾을 거거든. 그럼 올라가고 하다가 다시 내려가는 순간 K가 있을 수 있는 건 여기네요. 짜잔! 얘가 GT라는 걸 알았어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대칭성 느끼면서 GT가 여기 있다는 사실은 알죠. 가와 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 중에 제일 작은 애 여기 있습니다. 근데 GT를 구하고 싶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을 이해하거든요. 여기가 2차 함수야. 6분의 t입니다. 6분의 t에서 왼쪽으로 2분의 1, 오른쪽으로 2분의 1. GT라는 건 얘는 6분의 t에서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간 애야. 끝! 이게 GT예요. 2부터 3까지는 얘를 정적분할 겁니다. 아니죠.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부터 4까지는 얘를 정적분할 거예요. 얘를 딱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선생님, GT를 넣었을 때와 G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높이가 같잖아요 라고 생각해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이 시계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3배의 GT의 제곱 플러스 T 곱하기 GT, 얘는 마이너스 3배의 GT, 이번에는 플러스 1, 여기에 제곱 플러스 T에 여기에 GT 플러스 1이 곱해지면 됩니다. 돼요? GT를 넣었을 때와 GT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아래 시계, 그때 이거 같아지도록 하는 GT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찾으셔도 돼. 여기에 계산 T 곱하기 GT, T 곱하기 GT, 얘는 없어지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3GT의 제곱, 얘도 없어지는 거 보여. 그럼 좌변은 그냥 0이고요. 마이너스 6 곱하기 GT, 마이너스 3 플러스 T 되니까요. 이 GT라는 게 6분의 T 마이너스 3. GT가 6분의 T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대칭성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왜 이걸 했습니까? 그 대칭성 같은 거 못 느껴도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얘 때문에. 이제 GT가 뭔지 왼쪽에선 찾았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건 안 해봤어.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멈춰두고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Y축, X축, 좌표평면 똑같이 얘를 그려요. 내려와요. 아래로 볼록.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T. 그리고 다시 위로 볼록. 여기가 플러스 3분의 T. Y는 fx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3분의 t라는 애가 이제 크기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서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가로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여기에 있어요. 높이가 같으면서 가로 길이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애는 여기에 있어. 그러면 표현해 보자. 조건 가. 이걸 만족하는 K는 어디에 있니? 출발합니다. 처음에 만족을 못해요. 당연하지. 오른쪽 끝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올라왔어. 같은 높이 됐죠? 오른쪽 끝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이만큼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거 돼요? 맞지? 조건 나를 만족하는 거 찾아봅니다. 이제는 오른쪽 끝이 제일 아래에 있어야 돼요. 조건 만족해 계속 만족합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만족 못하죠? 근데 우리 주황색 안에서 보고 싶거든요. 쭉쭉쭉쭉 갑니다. 가다가 보면 같은 높이네. 이걸 지나치는 순간부터 조건을 만족하네. 왼쪽이 K, 오른쪽이 K 플러스 1 쭉쭉쭉쭉 여기부터 다 만족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 똑같이 여기에 GT가 있어요. GT가 얼마니? 궁금하지 않아. 근데 생각. GT가 여기에 있어. 1만큼 작은 곳. 여긴 누군데? GT-1이야. 얘보다 1만큼 작으니까. 대입했을 때 높이가 똑같아. 얘는 위의 시계, 얘는 아래 시계. 시작. 3배의 위의 시계 넣습니다. 누구를?
GT-1을 여기에 플러스 T 배에 여기에 GT-1 넣었어요. 됐지? 오른쪽에 이제는 GT를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3배의 GT의 제곱 플러스 T 곱하기 GT 이런 모양이야. 이제 계산. T 곱하기 GT, T 곱하기 GT 없어졌어요. 왼쪽은 누군데? 3배의 GT의 제곱 마이너스 6배의 GT 플러스 3 마이너스 3배의 GT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넘어갔더니 6배의 GT의 제곱 빼기 6배의 GT는 여기 마이너스 T가 없어졌네. 마이너스 T가 일로 넘어와야 되네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T 적고 여기 T-3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왔어요. 와 복잡하네. 그러면 정적분 할 수 있어져요. 왜? 마이너스 GT의 제곱 마이너스 6T 6배의 GT의 제곱 마이너스 6배의 GT 이거 모양 비슷하거든. 얘를 전개하면요 36 곱하기 GT의 제곱 마이너스 36 곱하기 GT 여기에 플러스 9거든요. 아 얘가 이거네. 6배 한 거네. 그럼 여기에 6t 마이너스 18 가주면요 계산했을 때 얘는 6t 마이너스 9 이걸 정적분하면 되는 거지. 돼요? 2부터 3까지 얘는 6t 마이너스 9를 정적분합니다. 뒤에는 여기는 6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니까 얘는 t 마이너스 3 되고요. 결국에 t 마이너스 6의 제곱을 정적분하는 거네요. 이렇게까지 오면 되죠.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얘는 3배의 정적분해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9t 어디부터? 2부터 3까지 더하기 t제곱 나와서 3분의 1t의 세제곱 됐어요. 세제곱 마이너스 12t니까 마이너스 6t의 제곱 됐습니다. 플러스 36 플러스 36t가 됐어요. 3부터 4까지입니다. 앞에 3배가 결국에 계산은 간단하게 만들어 줄 테지만 좀 해봅시다.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야. 9 빼기 4니까 5네요. 3 곱하기 5 빼기 3 빼기 2 하니까 그냥 9예요. 더하기 뒤에도 계산 3분의 1 곱하기 64 빼기 27 하면 37이죠. 빼기 6 곱하기 16 빼기 9 하니까 7입니다. 더하기 36 이렇게 계산이 돼요. 앞에 3배의 계산 6이고 얘는 42에서 마이너스 42에서 36이니까요 6 빼는 거죠. 6 빼고 나면 플러스 3분의 19가 되어서 18 더하기 19 정답 37이 됩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 번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어져 있는 함수는 2차 함수가 끊어져서 딱딱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너무나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이 조건을 해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포인트 첫 번째, 구간의 길이가 같구나. 근데 첫 번째 구간에서는 오른쪽 끝이 가장 위에 있어야 돼. 두 번째 구간에서는 오른쪽 끝이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경계 양 끝에서 나타나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GT라는 건 말이야. 그럼 조건과 완화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잖아. 포인트 두 번째 뭐였어요? 같은 높이에 있으면서 가로 거리가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점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분의 t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필요하더라는 이야기죠.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1보다 클 때는 x축보다 아래에서 생기는 것, 1보다 작을 때는 x축보다 위에 생기는 것. 근데 그때 가완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GT, 여기에 GT 나타나는데 굳이 대칭성을 가지고 막 좌표들을 설정하지 않아도 GT랑 GT 플러스 1 대입했을 때 높이가 같아요. 함수값. GT-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GT라는 것들이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짜잔 하고 정리가 될 겁니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마지막 단계는요.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다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7월 학력평가 치고 굉장히 힘드셨죠?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고요. 평범한 매일매일이 쌓이다 보면 분명히 연말에는 누구보다 더 멋진 여러분들의 미래가 펼쳐질 테니까요. 오늘의 그 눈물, 그 땀이
전혀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니었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함께한 문제들 꼭 다시 한번 살피셔서요. 다음번에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꼭 맞춰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번에 더 웃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영이었습니다.